여러분, 혹시 밥 한 공기와 고구마 한 개 중에서 어떤 게 혈당에 더 좋을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무려 3배 이상입니다. 2023년 한 저널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269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고구마가 실제로 당화 혈색소를 개선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경희대학교 공동연구팀의 데이터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구마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지수가 32에서 91까지 달라진다니 믿어지시나요? 게다가 대부분이 모르는 고구마 섭취의 핵심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제 고구마가 정말 당뇨에 좋은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2023년 식품 분야 저널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연구진들이 무려 269개의 논문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28개의 엄선된 연구만을 선별해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는데요. 고구마가 당뇨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제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코크란 데이터베이스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에서 5개월간 하루 4g의 고구마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대주군에 비해 당화 혈색소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어떤 원리로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3가지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첫째, 카이아포와 안토시아닌 같은 특별한 성분들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둘째,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인슐린 생산 능력 자체를 향상시킵니다. 셋째,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조절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조리법입니다. 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당뇨의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경희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탄수화물 식품들의 혈당지수와 혈당 부하지수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조리법별 혈당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고구마는 혈당지수가 32 정도로 저혈당지수에 해당합니다. 삶은 고구마는 45로 역시 저혈당지수죠. 이 두 가지가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추천되는 조리법입니다. 그런데 찐 고구마로 넘어가면 확 달라집니다. 혈당지수가 70에서 71로 급상승하는데요. 이미 고혈당지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군 고구마입니다. 혈당지수가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흰쌀밥의 혈당지수와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고구마를 가열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구마는 베타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55도에서 65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천천히 구워지는 군 고구마가 물에서 빠르게 익히는 삶은 고구마보다 훨씬 달아지는 겁니다. 또한 굽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분이 농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당분 섭취량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메가당 함량까지 크게 증가하면서 혈당지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인이라면 생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 껍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구마 껍질을 그냥 버리시는데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영양소는 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칼슘, 강력한 항산화 성분 등이 속살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자르면 나오는 흰색 액체인 얄라핀이라는 성분도 껍질에 풍부한데요. 이게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뜨끈뜨끈할 때 드시죠? 하지만 식혀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식혀서 드시게 되면 혈당 관리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가열하면 딱딱한 전분이 물을 흡수해서 부드럽고 끈적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식히게 되면 전분이 다시 재결정화되면서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덕분에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구마를 삶은 후에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보관해 주시고요. 차갑게 드셔도 되고 살짝 데워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번 생성된 저항성 전분은 재가열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당뇨 환자분들께는 하루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은 중간 크기 고구마의 약 3분의 2개 정도입니다. 먹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드시되 오전이나 점심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대는 피해주세요. 당분이 에너지로 소모되지 못해서 체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구마만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그래도 영양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서 궁합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식품으로만 식사를 해결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품과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조합은 삶은 고구마에 달걀 1개를 곁들이는 겁니다.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잎채소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어떻게 고구마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만 고구마로 대체하시면 되는데요. 추천은 점심 식사입니다.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 소모가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고구마의 높은 칼륨 함량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도 처음에는 양을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